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쉬운 사주학 이야기 19번째 시간, 신경이 예민하여 짜증을 잘 내는 성향의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주 상담을 할 때 사주 상담하러 온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운을 예측하려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성향이 중요하냐면은 그 좋은 운이 왔을 때 그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인지 아니면은 그 좋은 운을 받기 어려운 소극적인 성향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신경이 예민하며 짜증을 잘 내는 성향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성격을 알려면은 그 사주에서 관성을 봐야 됩니다. 이 관성은 본인의 기질을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성이 그 사주에서 잘 잡힌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준법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성이 아주 없는 경우에는 책임감이 떨어지고 준법 정신이 약한데요. 반대로 또 관성이 너무 강하면 신경적으로 예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너무 강하면 신경적으로 매우 예민해집니다. 일간을 지나치게 극하는 것이죠. 관성이. 그 일간이 관성에 계속 극을 당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예민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성의 세력이 약한 경우에 더욱 예민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심지어 히스테리 증상도 보입니다. 또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왜 다가올까?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다가오는 거 아닐까 하는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은 특히 회사나 그리고 조직 이런 데서 보면은 극단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성이 너무 강하고 인성의 세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물론 남성, 여성 모두 이러한 관성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이런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심한 증상을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감수성이 훨씬 더 예민하죠. 그래서 더욱더 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결국 사람들의 인덕을 못 받는 것이죠. 이런 예민하고 짜증을 잘 내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교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교분이 없고요. 그런 교분은 내가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양보하면은 상대방이 또 양보하면서 바꿔주고 이런 행위들이 있을 때 인덕을 받는 건데요. 그러한 어떤 교환, 상호작용이 없으면서 인덕을 받기 어렵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회에서 낙오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러한 성향을 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이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내 성향이 잘못됐다. 그리고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주를 만약에 봐서 상담을 한다면은 이러한 성향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본인이 알게 되면은 개선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사년, 개묘월, 정해일
신의 희생입니다. 일간이 정화일간이죠. 나와 같은 오행 볼까요? 연주에 불기운들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오행, 월지에 묘목이 있네요. 나름대로 세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오행들을 보면은 시지의 해수, 일지의 해수가 있고요. 시간에 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에 개수가 있고요. 물기운의 세력이 강한 것 같네요. 숫자만 봤을 때는 나를 돕는 세력들, 나와 같은 세력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씩 사주를 분석해 보면서 강약도 잡아보고 통변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간이 정화일간이죠. 정화일간 자체가 감수성이 예민한 편입니다. 이 병화는 큰 불이고요. 이 정화는 촛불과 같은 작은 불이죠. 촛불과 같이 뾰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정화일간들이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고요. 연주에 비겁 세력이 있죠. 그러나 이 연주가 일간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일간 정화에 힘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 일간의 세력은 약한 것입니다. 그럼 월지의 묘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월지의 묘목이 이 정화를 도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월지에 있는 묘목 인성은 월시지의 해수 세력에 물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시지의 해수, 일지의 해수, 월간의 개수에 의해서 물을 너무 많이 먹었죠. 특히 이 묘목은 작은 나무죠. 그리고 시지의 해수, 일지의 해수는 큰 물이죠. 일간 정화를 생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묘목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결국 일간을 목생화하지 못합니다. 일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월지 묘목이 편인인데 월지격이 평인격이라고 해서 인덕이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묘목이 물론 용신이지만 힘이 없는 용신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용신이기 때문에 일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묘목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죠. 이 묘목을 봤을 때 이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인덕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착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 해수, 이 개수 세력에 의해서 힘을 못 쓰게 된 힘이 없는 묘목인 것입니다. 남의 세력 볼까요? 이 남의 세력 중에 시지의 해수, 일지의 해수를 봐야 되는데요. 일시지의 해수 관성은 양기운이죠. 그리고 음기운 일간 정화 세력보다 훨씬 큰 세력입니다. 이 묘목이 있다고 해도 이 묘목도 음기운이죠. 그래서 일간에겐 큰 부담이죠. 관성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간에겐 부담이고 이 관성들이 일간을 계속 두드리죠. 그러면서 이 일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성향적으로 항상 환경을 경계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일시지가 해해 자영살입니다. 관성이죠. 운에서 큰 물기운이 만약에 온다고 치면 이 사주는 성향적으로 우울증, 신경쇠약 등으로 신체적으로 치명적이게 됩니다. 이 사주는 큰 물이 오면은 매우 흉한 것이죠. 특히 이 큰 물이 올 때 신체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큰 나무가 오거나 아니면 큰 불이 올 때 본인의 어떤 예민한 성향이 다소나마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주 원판적으로 관성이 너무 과다하죠. 그리고 관성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대운에서 큰 불이나 큰 나무가 오더라도 사주 원판적으로 성향이 예민하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낼 수 있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성향적으로는 크게 바뀌긴 어렵고요. 본인의 어떤 성향이 이런 소극적이고 예민하고 짜증을 잘 내는 성향인 것을 안다면은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사회적인 치료를 받아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신경이 예민하고 짜증을 잘 내는 성향의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